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 3장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한 함께 논의하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 코로나와 관련된 이 오미크론 변이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보니까 뭐 30만, 40만, 이제 곧 50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염이 돼도 알리지 않고 그냥 약만 먹는 분들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희 큰아들이 또 이렇게 오미크론에 또 확진이 돼서 또 이제 가정에서도 또 격리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목이 칼칼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간에 기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오늘 제 3장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은 기획의 개념서부터 해서 필요성, 그다음에 유형 및 과정, 기획 안의 실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네 가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 이 기획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에 의해서 추진되는 아주 매우 일반화된 이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이라는 것은 이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행하는 이 구상이라든지 제안, 실천의 모든 업무를 우리가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획이라는 것은 기관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생명이고 알파요 오메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기획이라는 것은 기관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생명 또 알파와 오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와 다양한 어떤 지식 속에서 그 가치를 발굴하고 또 구슬도 깨어야 의미가 있듯이 기획이란 모든 비즈니스를 가능한 꿈으로 만들어주는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도구라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획은 개발이면서 디자인이고 결과물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어떤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 제대로 된 이 기획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도 있을 만큼 이 기획은 알파며 오메가의 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획은 하나의 어떤 목적을 선취하는 이러한 계획으로부터 변화의 큰 과정 안에서 첫 단계가 되는 계획으로 변화하는 것으로서 조직의 어떤 내적 구조를 조정하고 서비스 욕구를 변화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변화, 정치적 변화, 그리고 법률적 변화 등과 같은 외적 환경에서 어떤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청소년 기관에서의 이런 프로그램의 기획은 청소년들의 어떤 변하는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고 관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학습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것을 우리가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획은 위기 관리로부터 이전 사전 준비적인 이런 어떤 전략적 관리로 경영 철학에 있어서의 어떤 심오한 이런 이동을 포함하며 지역 상황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새로워졌던 관심을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책을 강구함으로써 과거의 어떤 시행착오를 시정하는 이 조직화된 노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획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다양한 어떤 관리 기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획의 개념에 들어와서 자, 계획이란 뭐냐? 이 계획이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 방법이나 순서, 규모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서 세운 내용을 여기에서는 의미하는데 실적으로 보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그런 수립하는 과정, 이 수립하는 과정을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기획이라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가는 어떤 활동과 과정을 말하고 그리고 초점을 두는 어떤 계획적인 행동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목표지향적인 이런 성격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에 비해서 이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연속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의미가 여기에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에서 도출된 어떤 결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미 결정된 행동 노선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획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이제 여기서 보면 기획은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폭넓은 과정이고 계획이라는 것은 이 기획을 바탕으로 한 목표와 수단을 구체화시킨 형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이 어떤 정책적이고 장기적이고 포괄적이고 동태적이라고 한다면 계획은 어떻게 돼요? 구체적이고 단기적이고 부분적 어떤 정적인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계획은 여기서 보면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단기적이고 그 다음에 부분적이고 그 다음에 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기획이라는 것은 정책적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이고 그 다음에 포괄적 그 다음에 동적이라고 합니다. 동적과 정적 이게 그래서 기획은 실제로 보면 큰 기획 안에 이 큰 기획 안에 정책적이고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거잖아요. 이 안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 계획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실적으로는 구체적이고 이제는 단기적이고 부분적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획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이란 자, 이 프로그램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전반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과정, 우리가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 기획은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을 포함한 조직화된 우리가 노력으로서 어떤 대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어떤 이런 전문적인 지식과 어떤 면에서 보면 기능, 이러한 기능을 필요로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기획과 계획의 어떤 본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은 이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관계가 깊다. 목적과 방향. 그래서 큰 어떤 그런 계획을 하게 된다면 큰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면 저기 여기에서 보면 기획은 목적과 어때요? 목적과 방향을 설정한다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이것을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측면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뤄갈 것이냐는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우리가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획은 아이디어로부터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틀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계획은 어떤 기획의 개괄적 틀로부터 구체적 이 해결책과 이 방향을 제시하는 거다. 방향을 제시하는 것.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획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이 방향성을 지닌 이 창조행위다. 그래서 what to do, what to do라고 하면은 이 창조행위라고 하면 이 계획은 이 기획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목표와 수단이다. 그래서 how to do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기획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이 기획을 전체적으로 더 한번 살펴보면 자, 기획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행동을 행함에 앞서 어떻게 그 행동을 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련의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기획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계획이라는 것은 자, 어떤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기획은 여기에서는 기대하는 목적 또는 이루려고 원하는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지도 또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획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 기획에 관한 어떤 개념적인 정의를 우리가 이 기획에 대한 개념 정의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은 여기에서는 합리적, 기술적 선택을
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 기획은 체계적으로 관련된 일상의 어떤 상호 의존적이고 그다음에 계율적 의사결정의 매트리스다. 계율적 의사결정의 매트리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사결정의 매트리스라고 하는 것은 자, 의사결정 여기에서는 학습 모형이라고 우리가 이제 큰 틀의 어떤 범주 안에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합리적 의사결정 여기는 어떤 모형으로서 어떤 사실을 여기는 사실을 여기에서는 어떤 사실 플러스 구체화하는 거 구체화 가치를 구체화하는 거 응? 이런 어떤 의사결정 모형이 있고 의사결정 매트릭스의 모형이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계열적 의사결정 매트리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새로운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기획은 새로운 상황에서의 시간과 공간과 인간관계 이러한 어떤 지도를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정치와 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의사결정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는 기획은 이 대화를 통해서 도달되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 상호작용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획은 본질적으로 학습 또는 이 교육과정의 어떤 교육과정의 일부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은 어떤 희망을 안고 있는 어떤 조직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획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너무나 뭐 예를 들어서 명확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에 이런 어떤 기획과 계획은 여기에서는 어떤 기획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모형을 가지고 있냐면 합리적 모형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 어떤 대안 모형으로서 어떤 사회 정치적 모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합리적 모형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여기 기획은 목표 설정이라든지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이 운영 계획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목표 도달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이 성취 근거에 어떤 여기에서 보면 성취 근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련의 연속적이면서도 확연히 구분된 이러한 논리적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자 사회 정치적 모형은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모형을 가지고 있나 한번 살펴보면 자 기획은 사회 정치적 활동을 봄에 따라서 이 합리적 모형에서 부각되지 않는 이데올로기 어떤 여기에서는 어떤 말에서는 신념과 가치 그리고 어떤 권력, 영향력과 권능 부여, 합의, 그다음에 갈등, 협상과 의지 이러한 것들이 어떤 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을 어떤 면에서는 사회 정치적으로 전 과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기획을 일련의 어떤 논리적 계열적 절차로서가 아니라 상호작용하고 해석하고 의사결정의 어떤 연속적인 과정으로 규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의미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획의 여러 가지 어떤 주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형이 있겠지만 실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자 합리적 모형에 기반을 둔 어떤 기획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는 조직의 변화를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우리가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기획이란 자 여기에서는 기획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이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가장 이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서 이 계획을 어떤 면에서 계획은 기획을 통해서 산출된 결과를 의미하고 사업 계획과 어떤 단위 사업 계획은 계획의 어떤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경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합리적인 여러 정책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이 여기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획의 기능은 자 문제 해결의 과정 그다음에 관리 기능의 한 단계 또는 국가 발전의 도구 등으로 이제 파악될 수 있으며 이 기획 과정은 목표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문제 상황의 어떤 분석과 진단 그리고 기획 전체의 어떤 설정 그다음에 대안의 어떤 작성과 평가 그다음에 최종 안의 어떤 선택 그리고
어떤 그런 최종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련된 어떤 그런 파생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어떤 절차를 우리가 거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런 기획은 정책 수행과 행정의 타당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을 높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높이냐면 합리적인 기획은 이 정책 수행의 행정의 어떤 타당성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효율성, 그다음에 효과성, 이것을 높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획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기획이란 행정이 기존의 어떤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상태로 장래에 변화시키고자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설정된 이 막연한 목표를 근거로 해서 명확한 목표로 다시 설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가능한 방법을 의도적으로 개발하고 선택하는 이 지속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어떤 그런 어떤 지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기획은 이런 어떤 정책 결정과 비슷한 어떤 개념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기획은 정책 결정처럼 문제 해결 과정에 역점을 둔다는 점에서는 어떤 동일한 이런 행정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이 행정학에서 기획 부분을 정책 결정에 포함시켜서 어떤 면에서는 생략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생략을 한다든지, 그러나 이 기획은 정책 결정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강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고 보다 이념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구별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은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과 같이 연도별로 이 기간을 정해놓고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가가 직접 나섬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이 제약하는 이념적 성격을 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의 기획의 특성입니다. 프로그램 기획. 자, 프로그램 기획이란 뭐냐? 자, 어떤 프로그램의 기획이라는 용어는 자,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프로그램 특정 기간에 이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특정한 방법과 이 자원을 사용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바람직한 상태로 이끌기 위한 어떤 사전에 마련된 구체적인 어떤 시도다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어떤 거냐면 자, 기획이란 이런 어떤 이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다. 그다음에 방법, 평가 이런 것들을 미리 상정해서 수립하는 일련의 활동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기획이란 뭐냐면 프로그램의 어떤 특성은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실적으로 보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획은 어떤 그런 특정 기간에 그다음에 특정 프로그램의 담당자들이 그다음에 특정한 방법과 자원을 사용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바람직한 상태로 이끌기 위한 어떤 사전에 마련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시도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특성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미래성, 합리성, 통제성, 연계성이다. 미래지향성은 자, 프로그램 기획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존의 것을 보다 바람직한 상태로 장래에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계속적인 활동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어떤 기획은 장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상태를 미리 예측해서 그 대비책을 간과하는 이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형태를 엿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합리성은 자, 이 프로그램 기획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가장 적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는
계속적인 여기는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획은 여기에서는 자, 합리주의, 이 합리성에 입각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가치를 추구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통제성입니다. 통제성. 자, 통제성은 자, 여기는 프로그램 기획은 기존의 어떤 상태를 의도적으로 수정과 통제를 어떤 면에서는 가해서 장래보다 바람직한 상태로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바꿔보려는 그런 어떤 통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연계성은 자, 이 프로그램 기획은 욕구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정책적 결정 과정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에게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기획에서는 지역사회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프로그램 관리자 간의 어떤 그 상호적인 이런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이 기획 과정은 담당 인력과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자원을 개발해서 보다 나은 어떤 실천을 어떤 거를 그 개발하고 어떤 실천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도구를 활용하는 이러한 과정과 이제는 연계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어떤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원칙은 자, 프로그램의 어떤 기획과 추진은 바람직한 상태와 현실과의 차이를 줄이려는 이 필요성에 근거를 둔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목적과 현실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주요 과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기획은 목적이 분명하고 능률적이고 그다음에 논리적이고 통일성에 초점을 두고 전체 합의에 의해서 융통성 있게 어떤 면에서는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여기서 이 프로그램 기획의 어떤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목적성의 원칙입니다. 목적성. 자, 프로그램의 기획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목적성의 원칙은 자, 조직의 목표. 어떤 면에서는 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능률성의 원칙이다. 자, 프로그램의 어떤 기획은 그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 소요된 이 경비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그 능률성의 원칙은 자, 프로그램의 기획은 그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에 소요된 경비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 프로그램의 기획은 이 조직의 어떤 계층에 따라서 어떤 여기에서는 제1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계획은 다시 제2의 기획은 다시 어떻게 제3의 기획에 이게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제 합의의 원칙입니다. 전제 합의의 원칙은 뭐냐면 자, 프로그램 기획에서의 어떤 미래 예측에 대한 전제는 기획에 관하여는 모든 사람이 이해되고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되고 합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융통성의 원칙은 자, 이 프로그램의 기획은 환경 변동에 따라서 수정하면서 조직이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기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융통성. 그래서 이 프로그램 기획과 추진은 어떤 차원으로 볼 것인가 혹은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획의 차원에 관여해서는 단순한 어떤 개인적 차원이나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보는 견해, 그다음에 기관 및 어떤 조직의 관리 기능의 단계로 이해하는 견해, 그리고 국가 발전의 어떤 정책 체계로 이해하는 견해 등 이런 몇 가지 어떤 그런 견해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기획의 필요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성이 왜 있느냐?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할 그 필요성이 왜 있느냐? 그러니까 필요성 이전에 우리가 한번 이 청소년의 어떤 프로그램의 기획에 대한 어떤 의도를 한번 알아보자. 자, 청소년 조직은 궁극적으로 사회로부터 어떤 자원을 받아서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어떤 이들이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이 사명을 어떤 면에서는 완수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서 조직 자체를 유지하는데 두 가지 어떤 목적을 우리가 지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 상호 간에 이 활발한 활동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지도자가 청소년들에게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지도해야 할 내용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청소년 지도사의 어떤 지도 아래 갖게 되는 이 모든 경험과 활동이 여기에는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은 청소년들의 어떤 전인적인 이런 성장 발달을 목적으로 해서 청소년 단체라든지 어떤 유관 어떤 기관, 지역사회, 국가가 어떤 최적의 수단에 의해서 우리가 국가적 최적의 수단에 의해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지속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 기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기획하는 이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은 그들의 어떤 무엇을 기대하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은 사회와 청소년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의와 처리할 어떤 서류들이 많아져서 노력과 시간이 필요 이상 투여된다면 프로그램 기획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잠재적으로 더욱 영향력 있는 이 대안의 탐색을 이제는 회피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대안들이 이제는 선택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프로그램을 어떤 기획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설계된 이런 프로그램은 효과 과정을 높이고 능률성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직무 만족도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갈등을 감소시키며 조직회로부터 높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할 필요성은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가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이 계획의 작성을 통해서 이회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조직의 책임성 또는 어떤 프로그램의 책임성 이런 것들이 증진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조직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 또는 성취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의 어떤 기획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이 성취하려는 목적은 구체적인 어떤 이런 서비스나 목표 어떤 세부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세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이제는 이런 어떤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전달을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어디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러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이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불필요한 자원의 소비를 어떤 면에서는 줄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정표 또는 어떤 지도가 여기에는 완성돼서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미래.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이 개개인들의 어떤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라든지 또는 지역사회 문제 이런 해결, 그리고 청소년 개개인의 어떤 욕구는 물론 사회적 욕구 해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계획이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자, 더욱 광범위한 입장에서 결국 프로그램 기획은 어떻게 돼요? 사회 변화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우리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의 어떤 필요성에서, 여기서 이제 필요성에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성이 아니라 책임성이라고 오타가 났네요. 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책임성. 자, 기획에 의해서 작동된 또는 준비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 구체적인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포함한 이 청소년 프로그램 이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서 책임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책임성. 그래서 이 기획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수단과 목적을 밝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인정된 목표와 그리고 일치하는 이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어떤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은 중요한 자원이 요청되는 사람들에게 보다 이제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불확실성을 감소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 기획의 필요성은 불확실성을 감소한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어떤 구체적인 과정이 계획 안에, 그다음에 이 계획 안에 모든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의 장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이제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의 부재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동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조건은 목표 치환에 이르게 되고 결국 프로그램 개발자, 즉 지도자들이나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의 어떤 조건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발전이나 안위를 생각하는 이런 권력지향적 행정가들의 어떤 희생자가 되기 쉽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자, 지도자의 어떤 역량 강화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기획 또는 계획 과정에 대한 이 청소년 지도자의 참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청소년 프로그램 계획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그다음에 기술의 획득, 나아가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토대로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어떤 역량 강화로 직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조직의 어떤 측면에서는 청소년 지도자들을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에 이제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참여의식 함양과 그에 따른 사기 진작 그리고 책임감 증대 등이 효과를 이제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량 강화에서는 자,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어떤 참여와 함께 요구되는 어떤 기술, 여기에 대한 어떤 기술이나 기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재정 부담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설계하는 등 이러한 과정을 도와주는 기법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담당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기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의사결정력 및 합리성 증진이다. 자, 여기에서는 뭐냐면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은 이 문제 해결과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활동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여기에서는 이 합리성이 증진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획은 가능성 있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정치적 환경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기획은 선택 범위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의 잠재적 결과에 관해서 의사결정자들을 어떤 면에서는 깨우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효율성 및 이 효과성을 증진한다. 자, 기획은 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은 설정된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이 대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증진시켜 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효율성이란 뭐냐면, 자, 효율성이란 이 목적을 경제적으로 달성하는데 이 달성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을 통해서 프로그램 참가자의 어떤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한적인 어떤 제한 요인 확인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서는 자, 청소년 기관이라든지 외부에 존재하는 환경적 요인은 물론이거니와 기관이 갖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이 물적, 그다음에 물리적, 인적, 물리적, 그다음에 문화적 이런 성격 등 이러한 요인,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한적인 요인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이 프로그램 기획의 제약 요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기획의 제약 요인에는 우리가 세 가지 환경적 제한 요인과 기관의 어떤 제한 요인, 기획 과정에서의 제한 요인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환경적 제한 요인입니다. 기관이라든지 조직체의 어떤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다. 환경적인 어떤 제한 요인은 그래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어떤 잠재적 참여자의 어떤 낮은 가치 의식과 그다음에 잠재적 제공자들 사이의 어떤 네트워크 부족, 그다음에 어떤 기관 사이의 어떤 경쟁, 그리고 잠재적 참여자들의 어떤 부정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어떤 면에서는 기획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이런 내용들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기관의 제한 요인입니다. 자, 기관이 갖고 있는 이 물적, 물리적, 문화적 성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기관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철학, 이념, 구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기관의 제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에 대한 어떤 내부의 인식 부족이 있을 경우, 그다음에 재정 지원의 부족이 있을 경우, 그다음에 자, 청소년 활동 수행에 부적절한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 가치에 대한 이 허비적인 시각, 그다음에 어떤 청소년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이기적인 동기, 그다음에 청소년 기관 내의 어떤 정치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관이 갖고 있는 인적, 어떤 물리적, 문화적 성격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제한될 이러한 상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기획 과정에서의 어떤 제한 요인이다. 기획 과정에서 자, 프로그램 이 기획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제 그 요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프로그램 기획자의 전문성이 결여될 경우, 그다음에 시간상의 제약, 그다음에 투자된 예산의 부족, 그다음에 우리가 기획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갈등 이런 거를 통해서 기획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제한 요인이 우리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일어났던 그런 청소년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기획 유형 및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겠다. 기획 유형 및. 자, 일반적으로 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는 프로그램 기획자가 이 프로그램의 어떤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로 유형이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러한 유형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에서 각 유형들이 적절한 범위와 내용을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기획 또는 여기에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욕구 중심의 어떤 기획을 통해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청소년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냐?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들의 어떤 욕구나 의견을 요구조사서나 면접, 요구조사서, 이 면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파악해서 이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 반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욕구 분석이라든지 면접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된다. 그런 반면에 자, 문제 해결 중심, 이 문제 해결 중심의 기획은 뭐냐면 문제 해결 중심의 기획은 실제로 보면 자, 청소년 지도자가 이 청소년 문제를 사정하고 진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의 현재 문제 상태가 이 프로그램을 반영되었는지를 프로그램의 어떤 설계를 통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 우리가 기획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에서는 이 청소년의 참여, 그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주체적인 기획 이런 프로그램에 점차로 공모나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 기획은 이런 현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 어떤 기획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청소년 지도자가 이 프로그램 어떤 기획 시 거의 모든 것을 고려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기획에 어떤 참여라든지 프로그램 집행에 참여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에 참여 이런 것 등에서 우리가 구분해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접근 방법으로 이것을 우리가 분류해 보면 대상자 스스로 기획해가는 상향식, 그 다음에 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기획하는 하향식, 그 다음에 대표자와 기관이 함께 검토하고 합의하는 그리고 기획하는 공동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 유형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욕구 중심 기획이다. 자, 이것은 뭐냐면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다음에 욕구를 어떻게 돼요? 욕구를 사전에 측정하고 조사해서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프로그램 기획에 여기는 반영시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욕구 가운데 이제는 겉으로 나타난 욕구는 찾아내기 쉽지만 좀처럼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면서도 어떤 갈구하는 욕구가 있고 세 번째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제3자나 전문가가 보면 찾아낼 수 있는 욕구가 있음을 명심하고 이 욕구들을 조화 있게 이 프로그램에 이제는 반영시켜야 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자, 이 청소년 문제 해결 중심의 기획에서 이제 두 번째 자, 대상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나열하고 이러한 어떤 그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법이 문제 해결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은 문제를 의식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거 보면 자,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많은 문제를 가진 집단인데 정작 그 집단은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 반대로 별 문제가 없는 집단이 오히려 문제의식이 강한 경우도 있어서 문제의 어떤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기정짓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식의 욕구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자, 문제가 있기에 욕구가 생기는 것이고 욕구를 느끼기에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의식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문제가 전혀 없다고 느낄 만큼 어떤 동기가 없다면 그러한 무의식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너무 많이 이제 아픈데 물을 마셔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원활용 중심 기획이다. 자원활용 중심 뭐냐면 자, 관련 지역이나 여기는 관련 지역이나 그다음에 어떤 기관
이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구할 수 있는 여기에서는 인적, 물적 이 자원을 얘기하는 물적, 인적 자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우선 관련 지역이나 조직, 어떤 기관의 자원 조사를 해서 관련 집단의 어떤 요구나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참여 기획입니다. 자, 이 참여 기획은 자,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런 많은 사람들 모두가 함께 이 기획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 기획은 모두가 함께 기획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집단이 너무 크면 대표들로 구성된 어떤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은 민주적 방법으로 이 의사를 결정해 나가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주장과 자의에 못지않게 이 책임과 의무를 뒤따르는 점을 우리가 이제 알게 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관련 집단의 어떤 욕구와 문제 그리고 자원이 모두 고려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의 유형이라고보다는 어떤 모든 과정에 필요한 이 모든 과정에 일단 필요한 이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모든 과정에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우리가 기획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은 자, 청소년의 어떤 현재 위치, 그다음에 가용 자원 이런 것들 현재 위치와 가용 자원을 고려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능성 있는 대안들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들 대안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선택해서 실행한 후 최종적으로 이 기획의 결과를 평가해서 환류시키는 단계를 우리가 거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에서는 가용 자원을 고려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 기획과 예산 준비 과정 사이에 연계가 우리가 필요함을 여기에서는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자, 청소년 프로그램엔 어떤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공공 지출에 대한 사회적인 이 책임성을 우리가 지닌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획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어떤 이 효과성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성, 그다음에 기획자의 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지식과 정보가 이 경쟁력의 중심에 놓여 있는 이 시대에서는 기획이라는 것은 양질의 지식과 정보를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서서 확보하고 이를 가치 있는 결과물로 바꾸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 과정은 이제 과제를 어떤 면에서 인식하고 그다음에 일단 어떤 그 정보를 어떤 수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발상과 구상 그리고 작성하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설득하고 실행하는 이러한 순서로 이제는 기획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프로그램 기획에 여기에서는 보편적인 4단계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데 그런 걸치는 게 대해서는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은 자, 문제 욕구 확인,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의 설계 계획,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어떤 실행,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평가 이런 어떤 과정들을 여기서는 겪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기획서의 어떤 기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기획서의 기본 내용은 제일 첫 번째는 현황 분석과 문제를 추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기획서에서는 현황 분석과 어떤 문제점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기획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 이루어가기 위한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와 어떤 현황과 분석을 추출하고 목적이 나왔으면 이것을 어떻게 전략화시켜서
어떻게 전력화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이루어갈 것이냐. 뭐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죄송합니다. 기획 과정에서 이 기획서의 어떤 기본 요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는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기획 과정에서 스키드모어의 어떤 6가지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번 10분간 쉬고 우리가 다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